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선고된 실형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면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오늘 화제의 판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제의 판결의 신준권 변호사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요. 대법원 형사 3부에서 성폭력처벌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 원해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있을 때 성기를 만지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혐의 사실은 성폭력처벌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 성행위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에 해당합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요. 2심도 2021년 10월에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물을 중요한 증거로 삼아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 2심에서 A씨는 영상물과 속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 2심은 대신에 조사 과정에 동석했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요. 이 증인은 영상물이 진정하게 성립됐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성폭력처벌 제3조 6항은 어떻게 됐냐면 신뢰관계인의 진술에 의해서 징정 성립이 인정되기만 하면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영상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규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6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었다면 A씨가 영상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진술한 대로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만 이걸 보통 진정 성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정 성립이 인정돼야만 증거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진정 성립이 뭐냐? 그러니까 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그대로 적혀 있다라고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인정되어 왔던 건데 그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헌재는 A씨의 항소심 선고일 이후인 2021년 12월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 이 상고심에서의 쟁점은 뭐였을까요? 첫 번째, 항소심 선고 이후 위헌 결정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그러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이 상고심 단계에 이른 사건에 또 미치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요. 두 번째가 헌재 위헌 결정이 나는 거는 성폭력처벌법인데 지금 이 문제가 된 이 사건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청소년 성보호법에 대해서는 아직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위헌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법 규정을 그대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게 적법하냐라는 게 두 번째 쟁점이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이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첫 번째 쟁점, 즉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냐면요. 재판부는 우선 위헌 결정의 효력이 병행사건, 이 병행사건이 무슨 뜻이냐면 위헌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은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사건 규정은 비형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을 어떻게 해라는 이런 규정이 아니라 예를 들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이런 거에 관한 규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비형벌 조항이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비형벌 조항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요. 즉 위헌 결정이 있던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다만 이 당해 사건, 이 위헌 결정이 있으려면 그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과 병행 사건, 그러니까 이 위헌 결정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건의 경우에는 이 소급표가 미친다. 이게 지금까지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마찬가지로 이 소급표가 미친다고 봤던 거죠. 두 번째 쟁점 어떻게 봤냐면 재판부는 청소년 성보호법 26조 제6항은 위헌 결정의 심판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선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은 이 조항이 위헌인지, 그러니까 아직 위헌 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조항이 위헌인지, 그 다음에 이 적용을 한다면 위헌적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서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 유죄냐 무죄냐가 문제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판단해 보고 나서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을 파기한다. 이게 취지라는 거죠.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지 않았냐. 물론 이건 위헌 결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서 동일한 규정이 있는 성폭력 처벌법, 지금 거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게 위헌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근데 원심은 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합법하지 않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 돌려보내겠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의 취지란 겁니다. 이번 위헌 결정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조사 과정을 촬영했더라도 피고인이 영상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하는 경우, 이 경우라면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밖에 없게 된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따라서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피해자가 출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 가해를 방지하는 것과 그다음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법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증인신문 제도 개선 관련해서 연구를 지금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와 협의해서 이 해바라기 센터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연계해서 영상증인신문, 그러니까 법정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영상으로 해서 증인신문을 이루어질 수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5월부터는 이 39개소에서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 놓는 상태입니다. 또한 법원행처 차원에서도 이 영상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판결을 아마 접하신 분들은 야, 이건 피해자한테 너무, 특히나 미성년자 피해자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피해자가 다시 법정이든 아니면 뭐 저기 해바라기 센터라도 이 재판 때문에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 헌법이 뭘 보장하고 있습니까? 피고인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죄를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유죄인 것처럼 이 전제한 상태에서 모든 걸 진행하는 건 피고인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보호와 그다음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같이 보호할 거냐. 기존에는 뭐냐면 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조금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더라도 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직접 법정에 출석하는 대신에 영상을 통해서 이거를 묻고 답해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 준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냐라고 마련된 게 이번 위헌 결정과 그다음에 이 대법원의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피해자한테 좀 가혹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도 보장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또 다른 화제의 판결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